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이재명 대통령은 무관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해외로 도피했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갑작스레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이재명의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일까요? 왜 정권이 바뀌자마자 왜 귀국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만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그 발언을 민주당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를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입니다. 자, 먼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2022년 6월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자마자 하와이로 출국했습니다. 자, 이후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를 전전긍긍하며 3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체포영장도 발부했지만 신병 확보는 실패한 상태였지요. 자, 그런데 이 인물이 갑자기 최근에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은 캄보디아에 있다며 오는 8월 귀국하겠다고 예고했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과 무관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면서도 정작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배상윤 회장이 3년이나 침묵하다가 왜 하필이면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 인터뷰를 했을까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살 길을 찾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즉 민주당 정권 아래서 자신이 유리한 진술을 던져주고 정치적 보호막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검찰 관계자도 검찰에는 원하는 진술을 해줄 수 있다는 신호를, 민주당에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배상윤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닙니다. 그가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것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의 오랜 관계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신영광파, 전주 나이트파라는 조폭 출신으로 주가 조작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를 공모한 전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김성태가 쌍방울을 인수할 때 배상윤의 지분을 넘겨받아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김성태에게 징역 3년, 배상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즉 이들은 사법부로부터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이입니다. 배상윤은 2019년 경기도 측의 요청으로 김성태와 함께 아태평화교류협회에 2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대북교류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사실상 북한과의 뒷거래 창구로 의심되는 단체이지요. 더 나아가 배상윤은 같은 해 중국 선양에서 김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 아트웨이 부실장 등과 회동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북측 인사에게 선물로 건넸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단순한 대북 사업 지원이라고 보기엔 너무 깊숙한 개입이지요. 자,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모두 인정한 핵심 내용은 김성태가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방북비 300만 달러, 스마트팜 대납비 500만 달러입니다. 이 과정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이화영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자, 김성태는 진술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이 진술을 신뢰했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이재명과의 관련성을 정황적으로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상윤이 갑자기 나와서 이재명은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
과연 여러분들 설득력이 있을까요? 배상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제가 3가지로 관측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째, 배상윤은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성태와 범죄적 관계를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재명 전 지사와 직접 회동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핵심 계획과 실행 라인은 이화용과 김성태 중심으로 돌아갔으며 배상윤은 자금의 일부 흐름에만 관여한 외곽적인 인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이미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도박에 탕진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공적 책임감이나 양심보다는 사리사욕과 생존 본능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나온 그의 주장은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형량 거래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의 진술은 자기 보호용 정치적 협상 카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의 발언은 매우 기이한 시점에 등장했습니다. 정권이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간 직후에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곧바로 언론에 등장해 무관하다는 발언을 남긴 것입니다. 귀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 머문 채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 역시 누군가에게 보내는 정치적 신호, 시그널로 볼 여지가 큽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가 정치적 환경이 바뀌자 갑자기 등장한 배상윤의 언행은 누가 봐도 계획적이며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도 않게 민주당은 배상윤의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라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사건, 이미 실형 선고가 내려진 김성태 사건의 흐름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아예 특검으로 가져가겠다고도 나섭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검 검사를 통해서 사건 전체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의도겠지요. 쟤는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대법원 확정 판결조차 부정하려는 시도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일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배상윤이라는 도피 중인 인물의 발언을 근거로 민주당과 이재명 측이 어떻게 사건을 다시 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재명 무관론을 들고 나오는 장면,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더욱이 이 주장을 토대로 특검을 요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까지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히 정치가 아니라 공작입니다. 재미 우리 사회는 문재인 정권 시절 권력의 검찰 장악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하에서 또다시 비슷한 기시감이 감돕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증언 장사에 휘둘려선 안 되겠죠. 배상윤의 귀국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을 통해 누가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지, 누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 하는지를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